예, 지금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 F 케네디 13일 이 책을 기획하고 번역한 모던타임스 박승윤 대표입니다. 연말이고 모임도 많으시고 날씨도 추운데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는 케네디 대통령 서거 50주기에 맞춰서 저희 모던타임스에서 출간한 존 F 케네디 13일 독자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노병천 박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어서 우선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 박사님은 1975년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이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육군대학 전략학처장과 미국 지휘참모대학 교환 교수를 영입하셨습니다.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교에서 리더십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제네시스 대학교에서는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 전략 리더십 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면서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기관 등의 경영 전략이나 손자병법, 리더십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만만한 손자병법, 고해 손자병법, 30과 40 사이 인생병법, 고해 세계전사 등 총 33권이 있으시고요. 특히 작년에 만만한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어느 정도 팔렸나. 이거를 이제 책을 펼쳐보면 몇세라는 게 나옵니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9세를 찍었더라고요. 지금 9세 출판이 불안인데 9세는 엄청난 판매고이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저자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제 노병천 박사님과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군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올 초에 중앙 선데이라는 주간지에 노 박사님께서 칼럼을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 내용이 손자병법으로 푸는 세상만사, 막다른 길로 몰지 말라는 그런 글을 쓰신 걸 제가 봤고, 그 내용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손자병법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찾아뵙고 추천사를 이제 부탁을 드렸고, 보시면 지금 갖고 계신 분은 뒷면에 보면은 추천사 노병천 박사님이 하신 추천사가 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껍질을 진실에 근거를 당한다는 호기심과 흥분을 자아내는 책이다. 각오하지 않은 날것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가치가 있다. 존 F 케네디 13일이 바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멋진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책의 가치를 한껏 드높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강연도 저는 이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만 있었지 직접 부탁은 이제 못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강연 한번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선사가 된 겁니다. 중국에서는 손자 천복달 통신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손자병법을 1000번 읽으면 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오늘 손자병법을 1000번 이상 정독하신 노병천 박사님을 모시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순간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천 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십니다. 지금 목이 아직 안 좋아요. 일주간 기침을 꽤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병헌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딱 한 가지가 있대요. 말하지 말이에요, 말하지. 그런 말 누가 못해요, 그죠? 아니, 목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말하지 말하니까 그 무슨 의사가 우리 의사 선생님 입장도 있지만 그래서
약 나올 소용없고 계속 이렇게 관리하더라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매일 새벽에도 조창도 감정에서 갔다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 또 새벽에 또 목표 내려가지고 계속 이러니까 몸이 기춘다고 그래요. 불편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서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 박수민 대표가 이렇게 말씀 올렸듯이 크고 미사일 이렇게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중앙선대위 매주마다 나오는 그 신문에 6개월 연장 가운데 하나를 받았어요. 이 크고 미사일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마치 박 대표가 또 아주 말 그대로 욕심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까지 잘했어. 이렇게 되죠? 보셨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원래 위기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기관리, 전쟁, 리더십, 전략, 이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 내용을 케네디 13.16 책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컨셉으로 쭉 풀어나갈 거예요. 어차피 케네디 13.16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한 판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자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녹음하면 왜 불가하거든요. 러시아 쪽이나 소련 쪽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어울러서 같이 알아보시죠.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책에도 나오나요? 서편이에? 우측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도 책에 나오죠? 저 뒷면에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13일 언제부터 13일이에요? 다시 보셨어요? 날짜를? 언제부터? 16일부터 28일까지 나오죠? 네, 보세요. 근데 꼭 28일에 앞에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뒤가 구석조차 튀어있어요. 그럼 이때가 가장 힘박했던 시기 13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뒤만 13일부터 일지를 찾다 보면 이렇게 돼요. 케네디가 미사일 기지 존재를 공식 확인하고 1차 집행위원 소집하고 쭉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가면서 이렇게 D만 4일, D만 3일, D만 2일, D만 2일 때는 유튜브가 쿠바에서 경출을 나갑니다. 핸드폰 소리는 죽게 되죠.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D만 1일, 드디어 저를 쓰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월 28일. 로버트 케네디가 있죠. 예? 법무사로. 둘은 아주 각별한 사이고, 결국은 이 케네디가 저주를 받았다시피 하는 그런 가문이 되고요.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해 죽죠. 케네디가 이 저주가 뭔지 몰라서 했던 거는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두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거기는 중보하고 또 녹취록도 두 사람 같이 여기 모아가지고 꺼내놓죠. 위기가 뭔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손자병법에 제일 처음으로 읽어보시죠. 만만한 손자병법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십니다. 보세요. 손자병법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셔. 제일 손자병법 13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뭡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전쟁에 가면서 나라의 큰일이다. 죽고 사는 것이 거기 달려있고 나라가 망하고 존재하는 것이 그 길에 달려있으니 불법을 지하는 신중을 해야 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충분입니다. 그 다음 춘추시대 말기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 책이 탄생되면서 손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전쟁에 것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 갖고 있는 위기 상황과 아주 비슷하죠. 위기라는 것이 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위기는 최우선 목표가 위협하고 있어요. High threat. 반응을 취할 시간 제한입니다. Short time.
저에게 집어넣어서 서프라이즈. 이 세 가지를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소자병법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하고 같이 좀 비교해 볼게요. 유투기가 하늘에서 정찰하다가 쿠바 상공에서 아주 특이한 장면을 찍습니다. 이 장면. 잘 몰라요. 결국은 10월 14일인데 이것이 한국되면서 미사일 정치가 잠시 드러납니다. 이때 보면은 기록을 보면 어설통치 많아요. 소련에서 쿠바로 미사일을 옮겨놓고 위장을 잡는 거예요. 위장을 군대 같은 남자분들 다 아시죠? 위장을 얼마나 중요해요? 위장을 어설통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아주 현지화된 그 지역에 따른 위장을 생각 못하고 어설을 갖고 왔다 그래요. 기록이 하면.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소련 쪽에서는 그것도 이상한 말을 표현해요. 자기는 위장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위장이라고 그러고 변명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들켰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하고 결국 들켰거든요. 위장을 잘했으면 안 들켰어요. 요즘은 저렇게 안 해요. 60년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위에서 착패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지켜요. 일찍은. 어쨌든 지켰어요. 그때 로버트 케네디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보자마자 던진 말이 피를 딱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었지. 말도 안 돼. 왜냐면 이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전에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딱 튀어나왔을 때는 소자병법 보면 성지형, 재성지형을 많이 표현해요. 성지형은 이기는 그 현상 자체를 말하고 재성지형은 이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된 안 보이는 반응을 말해요. 그래서 전략가는 성지형보다도 재성지형에 관심을 가져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과 소련은 어떤 인재를 가지고 계속 접촉을 많이 했어요. certa은 짓 하지 말고 계속 그랬어요. 결국 터지거든요. 어제까지 믿었던 상대방과 같이 접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완전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입장에서 이걸 갈망해요. 그죠? 그렇게 믿었는데 바로 그 밑에 미사일을 갖다 놨으니까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재밌죠? 케네디가 가오 입은 거예요. Don't back to get even. 화내지 말고 대답해 주고. 여러분 가오 입고 괜찮죠?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내지 말고 여러분 마사다. 저는 베트남하고 전 세계 42개 나라의 전쟁 지역만 다녔던 사람. 제일 인상 깊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마사다였어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이 학살하는 거의 60명이 나중에 자살하고 되게 인상적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장교 인간대 누구가 불을 피워놓고 맹세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런 말이죠. forgive. 그러나 forget. 잊지 마라. 비상 같은 거. 화내는 필을 원래 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세를 할 때서 협상에 중요한 협상 기본 원칙이 먼저 열받지 말는 거예요. 누가 같이 협상을 하면 내가 오늘 팍 지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그 대신에 속을 개선하고 반드시 오늘 내가 갚아줄 수 있는 생각을 현명한 사람 판단이죠. 이 가오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10월 14일 발견됐잖아요. 10월 14일. 열흘 전에 4일날 이미 이 첫 번째 도착한 거예요. 이미. 이 시내 객택을 그때 비를 받았어요. 바로 화물선이거든요. 이때 말이죠.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폭격기가 독일의 표본 전체 폭탄 위력보다 20배가 넘는 위력을 뺐답니다. 99개를 이미 엄청 그 당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2000년에서 연합국 폭격기가 얼마나 폭을 아시죠? 막 무차를 엄청나게 그보다 20배가 넘는 걸 밑에 그냥 미국 바로 코 밑에 깔아놨어요. 욕할 만하고 진짜 세계대전 한순간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배치도입니다. 대략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런 획탄이죠. 이때 이제 뒤에 해지된 거 보면요. 탑시클. 여기서 우리 방향이 육 전체를 그냥 촉발시키고, 그때 판단이 이야기는 1억 명을 지상합니다. 1억 명이 다 없어졌어요. 60년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많이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손자병법에 상수 수년, 술을 마셔보고 수년을 치료 마셔보고 대처하고 있다. 이 재밌는 짓을 하루 만에 전율 쓰기를 결정한다는 것이 손자병법 명확하게 나옵니다. 정보를 주고 정보라는 것은 결정적인 정보 하나는 수년 동안 대처하고 있지만 한순간에 하나의 정보 때문에 환자가 죽어요.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보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쿠바 미사일 보십시다. 카스트로가 참고 잡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만델라 대통령 죽었을 때 한 사건이 안 생겼죠? 오바마가 요 카스트로 동생이죠. 압수한 장면이 나와서 아주 난리 났어요, 사실은. 이때부터 미국과 쿠바는 완전히 원수권의 원수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기자한테 오바마가 압수하고 이 모습 반응되면서 세계가 들끓었어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가시들은 굉장히 미국에 절대하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 브루쇼프라고 불리하고 98세였어요. 캐네디는 45참 젊죠. 이 프루쇼프가 캐네디하고 이게 대화하고 이렇게 한 내용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이 같이, 어린애 같이, 아들 같은 놈, 이렇게 많죠. 아들 같은 놈하고 붙게 되니까 어쩌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프루쇼프는 완전히 공산당, 모르는 그런 배경에서 살아왔고, 걔네들은 베렌즈 코스로 다 전승을 밟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잘 안 되는 입장이었어요. 뭐 2년 전에 유엔 석상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갑자기 후쇼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팍 던졌어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냐? 다 계획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련을 잘못 건드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제스처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친 짓 한 사람, 죄 무섭잖아. 통제되지 않는 사람, 참 무서워. 그거를 유엔 석상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쿠바 미사일 사건이 터진 거죠. 여러분, 치킨 게임 들어보시죠? 옛날에 60년대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영화, 제임스 딘을 좋아하시나요? 옛날 기억이죠. 제임스 딘 세대는 지금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딘을 좋아하시면 아시고요. 이용동 반응에 이 영화죠? 보면은 정확한 치킨 게임은 아니에요. 그 치킨 게임은 원래 모습 보면은 양쪽에서 같이 달려와서 도대체 직전에 끄는 치킨 치는데 여기 치킨 게임은 같이 가요, 같이. 언덕을 당했어요. 그게 비슷하죠, 사실. 여기서 점심을 뛰어내리는데 친구는 바지가에 걸려요. 뛰어내리고 실수 못 뛰어내리고 그대로 추락해서 죽죠. 이것이 이제 이유는 반하는 유명한 치킨 게임. 마음에 간다는 거예요, 둘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 탁 피하느냐. 요거 따라서 이제 승자가 결정됩니다. 기억할 만큼요. 2002년도 13년 전 제가 연대장으로 마지막 분석을 할 텐데 이때 KBS에서 저를 촬영을 왔어요. 왜 왔느냐니까 그 당시 월드컵 할 때 그래서 찍어야 되는데 왜 찍느냐니까 국민들이 월드컵을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최전방에 연대장 국방을 지키는 연대장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럼 왜 나를 찍냐? 소문도 안다고. 그래서 아주 찍었어요. 반영됐는데, 딴 것보다 또, 요 장면을 내보십시오.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있죠?
지도가 꼴돼 있죠.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항상 상대방 눈을 나를 거예요. 저는 전략가예요. 손자명 그걸 15,000원 듣고 제책설을 세운 분이 전부 전략적이고 전략적이고 격법적이고 항상 상대방 원칙에 들어가서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이 전략이 필요해요. 저는 제 친구들 들어가자마자 우러나는 지도를 보면서 북한 쪽에서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늘 두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보실 적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낙지세상 그 가는 거 집사로 왔는데 어느 날 황당한 일을 당하시죠. 딱 먹으니까 짜요. 그 짠거 보고 맞추거든요. 혈압 좀 있어서 불러서 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짜냐? 입에 갖고 들어 못 되면 안 짠대요. 짠데 안 짜더라고요. 안 짜다는 거예요. 주의 불러 주의 오더라고. 처음에 왜 짜다는데 왜 안 짜다는 겁니까? 주인 다 지원사들은 들고 나와요. 새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안 나오고 이렇게 갖고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왜 짜다는 짜는 거죠, 그죠? 이게 명언이에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항상 상대방이 입장을 보는 거예요. 내 입장을 보면 안 된다. 그걸 좋은 사람인데. 그거 미사일도 이 마지막 해보면 뭔가 하면 상대방 머릿속에 있다. 크루초프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를 빼내는 것이 기회였어요. 그거 빼내는 현실이라면 이게는 지나가요. 그것이 안 돼요. 뭐 진짜 생각이 뭐냐를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시간이 없지만은 쿠바의 핵미사일 버린 이유가 많이 나와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모스크바 대학 교수 빅토르 예실린 사람은요, 왜 쿠바에 보낼 수밖에 없느냐. 첫째, 쿠바를 보호해야지 다른 동맹국에 영향을 줘서 소련이 유지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 소련과는 차이가 엄청날 정도로 핵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완화시키려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거래. 그 당시 독일, 베를린이 많이 나눠져가지고 이쪽에는 연합국, 이쪽에는 소련이 차지하고 있어요. 항상 베를린은 케네디한테 다시 가는 적이 있어요. 차차차마다 다 덮쳐요. 늘 베를린 신들을 시작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핵미사를 보냈다고 소련의 입장에서 애써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손대는 그게 참 중요한 말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훨씬 전에 사람들은 대체로 승리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안다. 그러나 승리를 이루기까지의 재승시험, 숨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그건 모른다. 전략가에는 재승지역에 있다. 우리가 또 사건을 하나 보더라도 탁 터졌을 때 보면 봐야죠.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면의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예방도 가능해요. 예방도. 그걸 우리는 재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통제해 나가는 것이 능력이고 전략가의 능력입니다. 드디어 엑스컴 집행위원회가 시작됐죠. 지금부터 이제 7일이죠. 드디어 이제 보르체, 로키안 교체가 날짜가 카운트다운 되는 겁니다. 여기 선자병법에 참 중요한, 요거 얘기 아시고 많이 보시면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 다 했는데, 전쟁의 네가 스펙트럼,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진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골목부터 하는 골목. 골목이라고 지나가면 꾀를 배워요, 꾀. 상대방의 생각을 취해버립니다. 나의 덤빌수가 주지 못하다. 나를 고생했을 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을 만큼 나를 두려움으로 생각했을 때 저기 생각을 끊어 나의 덤빌수가 아예 못하도록
첫 번째 전략 최고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불교. 이것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힘을 자꾸 강화시키려 할 때 동맹국을 끌어들여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자, 상대방 친구들을 없애요. 여기 더 중요한 것은 가려면 끝에 내 쪽으로 포수발을 듯이 퍼서 내 힘을 키우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피를 흘리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정보의 차원이에요. 군사력이 투입되는 군사 차원을 벌병부터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직접 병력을 파병해서 야전에서 전쟁을 벌이는 단계가 벌병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홍성. 들어보셨죠? 홍성 가장 힘든 단계. 옛날 같으면 성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성이 아니니까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 저항 진지를 지켜납니다. 도시 자체 같은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마지막 수단.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벌교, 벌벽, 공성. 여기서 벌교까지는 온전한 전승. 요때 이기게 되면 온전하게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겼다 해서 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벌병부터는 어때요? 전투력이 투사돼가지고 서로 깨지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기면 싸워서 이겼다 해서 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부전성은 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단계에서 굳이 전투력을 투사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단계. 이것이 부전성입니다. 부전성은 여행스럽게 그냥 우리가 조기 축구할 때 보면 대진표 짤때 잘짜면 다 올라가잖아요. 부전성이다. 그 부전성이 아니 참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 많아요. 그 부전성이 아니에요. 부전성은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압도당할 때 내가 한마디 탁 하면 아이고 알았다. 손들게 여기 부전성. 부전성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아주 막강해야지 상대방 손을 들잖아요. 부전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크게 보면은 미사일 기지를 항공 정밀 타격으로 나가겠다. 다음에 쿠바 검토를 침범했다. 그 전에 이미 검토 침공 작전이 하나 있었어요. 실패를 했죠, 사실은. 해상 공샷.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격투를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유명한 매파, 비둘기파가 이때 굴려집니다. 매파로는 존 맥컴, 케일러, 로버트 케네디까지 아주 강력파로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은 케네디가 강력파로 시작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온건파로 돌아가죠. 비둘기파는 맥나마라, 러스커, 조지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하는데, 이걸 보십시오. 손자병법에 보면은, 시의론자의 생각은 항상 뭘 보더라도 이와 희를 동시에 보는 눈을 가져요. 어떤 걸 보더라도, 한 번 치우쳐 보면 안 됩니다.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안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 가운데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중대 위치에서 같이 보는 이해, 필잡은 이해, 같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처세술이죠. 이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건 우리 정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큰 그림을 보는 전략 목표를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마주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잘못은 상대방 탓이다. 이렇게 나가면 아예 안 되게 돼 있어요. 감정적 대립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조그만 해결 방안 도출,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아주 고심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소련을 자극하여 핵전쟁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쿠바로부터 소련 미사일을 철수시킨다. 이걸 이제 전략 목표를 세웁니다. 큰 그림의 전략 목표를 무슨 세우는 거죠. 상대방이 속마음으로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포커스 맞춰라. 제가 자꾸 손님이 짜다 있는 얘기부터 해서 막 얘기했죠.
항상 어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나 위기를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계속 파악해야 돼요. 그것만 알게 되면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잘못되어 가는 거죠. 여러 말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걔네들은 참 좋은 말 많이 해요. 그죠? 많은 것 같아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됩니다. 마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소통의 부재와 불신의 심화 속에서 지금은 적대 관계에 있지만 서로가 절실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서로가 항상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 이런 관계를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터키에 주피터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거. 이것이 소련한테 굉장히 위험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크루셰프가 원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걸 좀 철거해달라. 터키하고 소련 바로 붙어 있잖아. 바로 그냥 모스크바 쪽으로 날아가 끝나니까 이걸 제거시켜주면 우리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 이게 마지막 그 타결점이 여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이게 이것까지 그건 아니거든. 가면 가면서 이게 나와 이제. 항상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상대방도 가장 건전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 착각 속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0월 18일 회의를 하는데 켄 너스코 국무장관 하는 말이 여기 보면요. 눈 감아주면은 전 세계에 걸친 우리의 동맹관계를 아주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어요. 동맹관계에 대한 초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의 스펙트는 바로 두 번째, 불교를 좀 짚고 있는데요. 불교. 사실 동맹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의 문제가 이때 언급됩니다. 한국 문제가 6.25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죠. 그죠? 50년대 정리되고 약 10년 후에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이 소련을 하여 베를린과 제일 지금 미국 입장에서 베를린은 한국이었어요. 한국, 미국 본토를 상대로 보복 공개 날수도 잘 봤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전쟁을 생각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 책이 뭔가 하면은 케네디가 이 책을 봤어요. 그 중간에 보고 지금서 관계가 매파였다가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결정적인 것까지 계기가 있었는데 The Gulf of August 하면 1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그쪽에서 터질 때 그 황태자가 암살을 당해요. 그 순간에 보스니아하고 이쪽에서 갑자기 터진 거죠. 그 전체가 번져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총 시작은 아주 간단했어요. 한 명의 암살이었어요. 총 한 발. The Gulf of August. 총 한 발 팍 터지면서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 걸 가지고 이 책을 내용을 집필했는데 걔네가 보면서 야, 총 한 번 잘못 쏘면은 세계대전이 나오겠구나 이런 자극을 받고 있어요. 때에 따른 책 한 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걔네가 즐겨봤다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On War, 그게 뭐겠어요? 클라우즈비치 아시죠? 클라우즈비치의 전쟁론을 많이 봤어요. 또 니들 하트로 유명한 영국의 군사민원가 이 사람이 썼던 간접 접근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 다이렉트 스트래티지라고 그 책을 즐겨봤어요. 케네디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전쟁론은 전쟁에 대해서 정치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꾸 정치화만 시키면서 전쟁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또 이 책은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도 인다이렉트 스트래티지 정령 드시고 있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또 걔네들의 생각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DNA 취소는 이 사람도 진주만 기습을 또 얘기하게 돼요. 여러 가지 조항 속에서 또 피그스만 쿠바에 피그스만 친구 그전에 했거든요. 요거를 실패를 돌아가니까 요걸 계속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집행위원회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책 보면,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 상책에 요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 대응 방안이 다수결에 따라 정해졌다면 전쟁이, 그것도 핵전쟁이 벌어졌을 것이 거의 확실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회의를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을 하더라도 다수결에만 우리 늘 다수결을 중시하기보다는 다수결에만 중점을 둔다면 큰일을 벌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에스코보다 좀 다수결로 해서 한 7자는 쪽으로 가서 7자는 쪽으로 한 정신 차리게 만들었죠. 근데 편의들은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자기들한테 통제해가면서 끌어가고 있어요. 다수결에 대한 다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드디어 10월 20일 날 유명한 대국민 건설을 TV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이 다 얘기 못했지만 이 책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막 대화가 많고 이런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 정리하고 이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소련은 서방에 대하여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 중이다. 그때 참 난리 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와 같은 연세를 가지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하여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해상봉쇄. 그 당시 케네디의 실제적인 표현은 봉쇄라는 것이 영어로 뭐예요? 블랙하이, 이거 아니고 블랙하이가 아니고 프랑치 이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격리 좀 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 표현을 사용해서 해상 봉쇄가 결정되고 10월 24일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안보리 미사일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리게 되죠.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쿠바에서 이게 터지면 정말 위험했어요. 3차 세계대전 그때 옛날에 난리 났고요. 학교, 직장, 가정에서 대피로 구축하고 방공 구축하고 난리 났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유관의 마지막 내용 같은데 유동적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냉정을 유지하는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또 협상할 때 보면요, 막 흥분해서 안 돼요. 이왕 터진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사태를 주시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필 또 유투기가 쿠바 미사일 그 위에 지나가다 격출당해요. 굉장히 일단 진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블랙 샤드 해가지고 아주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좋은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련 핵 잠수함이에요. 이거 주인공이죠. 미국 구축함이 이 핵 잠수함을 향해서 막 이게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막 폭내 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이 배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죠. 그래서 핵 오신들 향해서 핵을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3명의 장교가 같이 손을 합쳐야지 누를 수 있어요. 동의하에 3명이. 그중 1명이 이 양반이 반대합니다. 모스크바의 정확한 지령을 받기 전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게 큰 진짜 약견을 수반했어요. 만약에 이 장교가 없었으면 핵이 날아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끝나버렸어요. 역사가 얘기하는 대부분 한순간에
모두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결국은 이 한 장면에 그런 아주 이거 보십시오. 천자병법에 보면요 8, 900편에 아주 중요하고도 특이한 문구가 하나 나와요. 분명 유서 불수라.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로 얘기해요. 그 당시 임금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형에 죽게 됐어요. 근데도 천자병법에는 실은 임금이 명령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장의 기준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이건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정확하게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까지 이제 독단을 주는 건데 바로 이 상황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노년에 참 행복하게 죽죠. 높이 올라가서.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남편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아, 이게 없나요? 이 나오죠. I was proud and I am proud of my husband always. 항상 이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나는 자랑스럽다. 당신 늘 자랑스럽다는 얘기로 늘 이렇게 한대요. 우리 모든 남편들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이런 말 들으면 좋겠죠? 참 좋죠. 이렇게 무섭게 좋은 찬사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많이 받더라도 제일 칭찬 못 받는 아내들한테 아내가 늘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참 좋겠다 생각 들어요. 자, 이제 아주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 이 쿠바 미사일 사건은요 겉으로는 케네디 크루쇼프의 두 정상 간의 이 다툼이지만 이건 공식 라인이에요. 공식 라인. 근데 비공식 라인이 더 중요해요. 모든 협상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게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해요. 실제로 로버트 케네디는 소련 대사도 만나고 계속 물밑 접촉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완전 민간인을 이용한 광고를 생각하는데 여기가 스티프워드 여기 저 펜실베니아 저기 그 백악관으로 두 번밖에 안 돼요. 가까운 곳에 있는 고급 식당인데요. 여기서 뭘 하냐? 존 스칼리라는 ABC 신문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케네디와 케네디 동생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구.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 라인을 사기 어려운 것을 이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기자하고 소련 KGB 출신인데 신분을 감췄죠. 완전 민간인 취급하는 실제로 나중에 피클리 서브 대령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피클리 서브라고 그러고 포민을 그 식당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신들 수련과 워낙에 뭔가를 불이게 물들여서 말해요. 겉으로 막 컨셉 듣다 보면 치고 있잖아요.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너무 신경 쓰니까 좀 빼주면 좋겠다 얘기해요. 그때 ABC 기자가 스칼레가 내가 가서 이야기해볼게 이런 말은 이제 대화가 풀리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핵심이었어요. 이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보고였어요. 교훈이 뭐예요? 그걸 하더라도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공식 라인보다도 사실은 비공식 라인에서 더 많이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그 현장 가면은 그 식당에 붙여놨어요. 노란 동판으로 둘이 앉아서 식사했던 장소예요. 한 기념물로 남아있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치 시작했던 곳,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러시아의 미스터 X, 포민 대령이기 때문에 ABC 방송기자 존 스칼리에게 쿠바 미사일 철수 관련된 제안했다. 이 만남을 기초 핵전쟁에 유폐하시다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스칼리. 역사가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지나갈게요. 그래서 천자병법 보면요. 항상 정의 힘으로서 부딪혀요. 정의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 이런 걸로 다 부딪혀요. 실제 이기는 것은 실제 안 보이는 것을 이겨요. 기습이라든가 또 기력이라든가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기게 돼요. 눈에 보이는 붙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돼서 안보는 돌아가서 이것으로 이게 돼요. 이전하고 이겼어. 유명한 말이죠. 또 이것도 말마다 일이 또 생겼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이제 막 종식되기 직전인데 이틀 전에 일이죠. 10월 26일 저녁에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을 통해 프루쇼프의 친서를 전달받았어요. 만약 미국에 쿠바 침공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 침공을 하지 않는다 약속만 해주면 물러가겠다는 그 얘기 아주 부드러운 내용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막 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러니까 우리 쿠바 공격할 의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 없어도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다시 또 친척도 날아왔어요. 그 다음 아침에 터키에 미국의 핵미사일 철수하라. 이거 미국은 굉장히 시민선들이거든요. 두 편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드러운 내용이에요. 아주 강렬한 내용이 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바뀌잖아요. 사실은 이게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편지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또 오는 순서가 소련 외무성 직원의 나태함으로 발생한다. 직원이 첫 번째 편지 발송을 지연시켰어요. 편지는 부드러운 두 번째 편지를 먼저 읽고 본디 강경한 논조의 편지를 이어주겠다.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참 웃겨요. 역사는요. 조그만 것들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걔네들은 마지막까지 자제해요. 참고. 그래서 그걸 잘하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편지 받아보고 너무 당황하니까 소련 대사를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어쩌다냐 하니까 무슨 일이냐? 편지를 받았다니까 내용 보니까 완전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다 풀렸어요.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었어요. 결국 28년 뒤맞이를 소련 모스크바 방송 통해 쿠바형 미사일을 철거해서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것이 28년 모두 끝났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캔디가 주변에 고생했던 집행위원회 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쭉쭉쭉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물. 이게 아주 인상적이죠? 선물 주려면 그냥 돈 얘기할 거 없잖아. 뭐 비싸. 얼마나 비싸겠어 이게. 너무 비싸잖아. 비싸. 해가지고 이렇게 달력을 만들고 동판으로 개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11월 8일 미사일 철수 시작돼요. 12월 7일까지 갑니다. 완전 철수가 되고. 자,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100점 100승 비순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만 피해가 큰 거예요. 그 아주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온전한 전입니다. 무조건 온전한 상태로 나와 상대방의 뜻을 같이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 손자병법 핵심처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상생, 윈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전이 보여주면 천지선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부전선이라는 말 원래 없어요. 부전선 여기서 나왔는데 부전선 이렇게 조입니다. 조. 요즘은 이것이 부전 이성이가지고 중국 사전에도 나옵니다. 원래 이 말은 없는 말이에요. 부전선의 말. 여기서 조로 이용하죠. 제가 중앙선대에 연주하면서 요걸 좀 실었어요. 여기 보면은 상대방을 박살 내놓고 나도 막 억을 막 풀들고 얻어뜯어. 이래야 이겠다 시작. 손자가 볼 때 병신 같은 걸 보내. 저는 이게 뭐 하려고 저래 이거. 손자가 볼 때 제일 어설픈 승리가 저를 씁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자보의 쳤습니다. 내가 보존받고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거둔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만해서 뭐도 했죠?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프루쇼프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구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지금부터는 결코 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프루쇼프가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양반을 정치했다고 자만하고 싶어하거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것은 폐쇄될 겁니다. 이 말은 상대적 자존심을 그래도 최대한 살려줬다는 거예요. 원래 진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 구겨져있죠. 그 다음 소련인데 소련. 딴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대가 잘 해줬어요. 그 할아버지 불쇼를 이렇게 해줬어요. 상대 어떻게 참 성자의 여유죠. 폐쇄 특권이 좀 사실 성자의 특권인데 용서는 누가 할까요? 용서는 원래 큰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라도 큰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마음도 더 큰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속이 막 이렇게 작은 사람은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천자명법에 아주 제대로 많이 나오죠. 유사필걸 궁극을 봐서 포위된 적은 반드시 도망을 길을 터놓아요. 또 막 궁핍해가지고 몰려있는 적을 향해서 그 핍박하지 마라. 왜? 꼭 이런 거로 된다고요. 쥐가 물 수 있어요. 이 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가 핵 전쟁에 휘말린다면 전쟁의 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화재와 독극물과 혼란과 재앙을 견뎌낸다면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이 다른 생존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물었을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놀라운 답변을 듣느니 듣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죠?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 책임이죠. 지금 우리 세대의 책임들, 우리 앞으로 세대의 책임. 이거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뭔가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11월 20일은 암살을 당합니다. 안타깝죠? 제가 이게 현장 갔다 왔어요. 델라스 70% 나와가지고 6,000발른 건물에 지금도 오스왈드가 죽였다 했는데 그 켄네디 대통령의 암살 배경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또 오스왈드 혼자 개인 범인이냐 또 그 사람 진짜 범인이냐까지도 지금 사실 몰라요. 어쨌든 간에 죽었어요. 카스트로와 김일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쿠바 사태를 보고 김일성이가 핵 무기를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쿠바 무사일이에요. 이때부터 카스트로 만나면서 핵밖에 우리 같이 못 사는 나라 쿠바 봐라. 우리 카스트로 그런 말 했대요. 우리 봐라. 핵 갖다 놓으면 난리 법치를 비고 그냥 난리 나지 않느냐. 너들도 그거밖에 없다. 이때 김일성이 핵에 대한 강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핵전쟁에 승리는 없습니다. 핵전쟁 가면 다 죽어요. 결국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되고 혼란 정보에 실려서 아주 늘 이런 사태 속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니들은 성공과 실패의 중심이 있고 다수결을 많이 답이 아니고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면 그가 이스라엘 야드바스 홀로코스트 학살장에 갔다 왔어요. 그때 마지막 유대인들 죽였던 장소 다 들어오고 지금 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갔다 왔어요. 아우슈비츠. 인류가 어떤 희한한 딱 태어나면 고난 때문에 얼마나 치유받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막 그런 장면들이에요. 홀로코스트의 마지막 현장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찍은 사진 대형으로 확대해가지고 지금 일본 대학교에 크게 앞에 현관을 붙여놨어요. 동파도 크게.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겠어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것은 추방되는 길이다. 나라가 없어진다.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보고 배우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기록, 그 기록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뭐예요? 자꾸 역사는 사실 반복돼요. 역사 자체가 사실 반복 안 돼요. 그 해석이 반복돼요. 해석이. 비슷비슷해요. 오늘 여러분, 쿠바 미사일을 보면서 나는 생각하는 점이 좀 있었죠? 일단 제 강의 마칠게요. 고맙습니다.